네. 다른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지금 채팅창에도 아까 올라왔는데, 우리 빚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뭐 250% 늘었다고요? 호호님. 가구 1인당 37만원씩 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장난 아니죠. 사실 여기저기서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명절 전에는 이런 이야기 잘 안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 괜히 이렇게 보도되면 추석 때 다들 한숨만 푹푹 내쉬고 분위기 싸하고 정부 여당에 대한 반감만 더 커지고 고스톱 치면서 다들 그 정부 씹으면서 막 이런 얘기만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절 직전에는 그때 나왔던 보도들 기억나시죠? 등록금 인하하겠다, 뭐 부자 감세 추가로 하는 거 추가 감세를 처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뭔가 좀 훈훈한 이야기? 왠지 좀 정부에서 우리 서민들을 위해 신경을 써주고 있는 것 같은 이야기, 이런 것만 좀 보도가 되거든요. 근데 막상 명절 딱 끝나고 나니까 이런 이야기들 나오죠. 빚이 지금 250% 증가했더라 라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전세 대란, 가을 전세 대란이 지금 코앞에 닥쳤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시 이 빚이 엄청나다라는 기사가 지금 나와서 참 이건 이럴 줄 알았지만 직접 또 눈으로 보니까 더 뒤 확 당기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세훈 시장 임기 5년 동안 서울시 빚이 3배나 증가했다라는 이 보도입니다. 아까 이게 250% 증가했다라는 게 요 이야기가 하니까 싶은데요. 그죠? 이게 2005년에 빚이 1조 933억 원이었다 그래요. 근데 지난해 시채무액이 3조 얘기하기도 겁나네요. 3조 8,177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민 1인당 채무액이 37만 원이라고요. 이게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에 비해서 2배 가까운 빚을 지금 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 서울시 뭐 디자인 서울 한답시고 돈 펑펑 여기저기 시멘트 바르고 대리석 깔고 그런 겁니까? 홍보한다고 버스 지하철마다 서울시 막 쫙쫙쫙 서울시 홍보 깔고요. 그런 걸 빚 이렇게 지고 있으면서 그런 걸 한 거다 이겁니다. 이게 참 대박이죠. 디폴트 선언하라 그러시는데, 아니 이래놓고 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오싹한데 오세훈 시장 이런 거 지금 감당하기 어려워서 일부러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있다 보면 더 늘어날 것 같고 더 이상 이거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매듭 못 지을 것 같으니까 지금 중간에 발 확 뺀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정도면 이건 그냥 사퇴하고 그냥 도망갈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아니 서울시장은 관뒀더라도 어떻게든지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돈은 뭐 있는 대로 서울시민 혈세 팡팡 써놓고 빚은 이만큼 250% 늘어나도록 내버려 둬놓고 이걸 그냥 도망가도록 냅둬요? 이거 진짜 뭐야? 그죠? 이거 일부러 알고 이런 거 딱 알고 더 이상 수습이 안 되니까 그냥 도망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죠? 이거 진 장난 아닌데요. 그죠? 참 답답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 따르면요, 예산 4,100억 원이 들어가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건립 사업 이런 것 등등 해서 지난 5년 동안 각종 전시성 개발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러한 채무액 3배 가까이 늘어난 채무액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서울시가 뭐라고 했다는 줄 아세요? 대신에 일자리는 크게 늘었다. 장난해? 서울시 여러분, 일자리 크게 늘었나요? 빚이 지금 3조 8,177억 원, 250% 늘었는데 일자리 크게 늘었나요? 서울시
비정규직 크게 늘었거나 공공물로 늘었다. 비정규 노예직. 비정규직 아마 크게 늘었겠죠. 글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서울 시민이지만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는 생각 전혀 안 드는데요. 조금은 늘었나? 비정규직 외에는 그쵸? 다들 지금 청년 실업 문제 아직도 계속해서 허덕허덕 하고 있는데 대체 뭐가 일자리를 늘었다는 거지? 알바 자리? 그쵸? 비정규직 알바 자리? 이런 게 늘었다라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사채업자들 일자리 창출? 그쵸?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참 이래놓고 지금 이 재임해가지고 그죠? 당선돼가지고 차라리 다행이다 싶어요. 지금 얼마 안 된 거잖아요. 한지 여기서 만약에 4년 더 했어봐. 오, 확 당기죠? 이게 지금 5년간 빚이 3배 늘었는데 한 번 더 했어봐. 그러면 아마 10배 훨씬 더 늘지 않았을까? 10배보다 10배 정도. 네.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참 무섭죠. 네. 그런 가운데 이 서울시 빚은 지금 3배가 늘어났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37만 원씩 더 빚을 부담해야 되는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전셋값도 완전 지금 고공행진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참 답답합니다. 특히 서울시, 그렇죠? 서울시가 최고잖아요. 서울시 그리고 수도권 일대 이쪽에서 거의 지금 이 수준이요. 전셋값이 이 집 매매가, 집값의 거의 90%까지 치솟은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 10%더 못해서 차라리 집을 사고 말지, 그죠? 이게 진짜 뭔 일인지. 이 업계에 따르면요, 서울과 수도권 일대 소형 아파트 단지에서는요, 전세가율, 그러니까 가격 대비 전세 가격, 이게 90%대에 육박할 정도로 매매가 전세값 차이가 좁혀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죠? 뭐 여기다가 돈 더 보태서 그냥 집을 사야 되는 이런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짜리 집이 전세로 2억 2천만 원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서울 천호동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참 무섭죠. 이건 그 전세값은 사실상 이 정도 돈을 내도 내 집이 아닌 거잖아요. 계속해서 전세값 더 올라가고 있고 이런 수준이라서 정말 이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안에 뭐 이제는 서울시도 아니고 수도권까지도 어디 그냥 내 몸 하나 우리 가족 하나 안락하게 보호해줄 집 하나 내 집 갖는 거 요거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게 변해가고 있다. 그러면서 빚은 점점 더 늘어나고 내가 쓴 빚이 아닌데 그러면서도 무상급식을 절대 돈 없어서 못 해주겠다 그러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갈수록 이 서민 살림살이가 진짜 팍팍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안양이 전세 7천이라고요? 저는 이런 것도 잘 몰라서 얼마고 이런 거 없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1억 이하가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이제 전세 자체가 거의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이제 뭐 월세 이렇게 많이 받으려고 하고 전월세 같이 하는 걸로 받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당 같은 경우에 사당동에 20평 빌라 전세가 1억 4천이라고요? 진짜 비싸네요. 정말 서민들 어디 가서 살아야 할지 참 모르겠네요. 이게 걱정이네요. 부산은 저렴하다고요? 근데 확실히 이 그 서울 지방, 서울 경기 일대하고 지방하고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이 서울 지방에서는 전세도 제대로 못 구할
요 정도 금액 가지고 지방에서는 아주 널찍한 아파트 살 수 있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오히려 거긴 특히 이제 아파트 지어놓고 분양 못하고 이런 경우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참 그죠? 사실 뭐 이 집을 무조건 가져야 된다. 우리는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집부터 일단 장만하는 것이 이게 최고의 어떻게 보면 부부 직장인들의 가장 큰 꿈이잖아요. 내 집 마련. 이게 1순위 꿈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이 투기 붐이 안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게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근데 또 워낙에 이게 집을 안 가져놓으면 계속해서 전세값을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내 집을 꼭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좀 그러네요. 내 집이 없으면 정착을 할 수 없으니까. 배고파 밥주님 그러시는데요. 그렇죠. 이게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주브란당님 어제 뉴스 보니까 성미산 사람들 9가족이 같이 집을 마련해서 사는 좋은 예도 나오더군요. 그러시는데요. 요즘 그런 것도 인기잖아요. 땅콩집 아시죠? 이게 약간 소규모 정말 작은 소규모 주택인데 요걸 2층 집 이런 걸로 해서 아주 작은 그죠? 작은 집을 만드는 건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 건물 짓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 좀 간단하게 집을 짓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저런 집은 태풍 한번 불면 무너지는 거 아닐까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는데 그래요? 이런 것도 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습니까? 한 평에 1,250만 원. 야, 바로바로 나오네요. 우리 지금 민주방송, 발칙한 뉴스 부동산 방송. 네. 일단은 공용 한 평 사야 하고요. 건물 자체는 별로 안 비싼데 토지 가격이 문제라고. 그렇군요. 가고 싶어도. 지금 근데 이게 저도 한번 스페셜 방송? 이런 걸 하면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원도 있고 막 이렇게 집을 꾸며볼 수도 있고 이런데 일단 서울 안에서는 그런 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게 뭐 경기권이나 시골 쪽에 이제 좀 가서 지방 쪽으로 가서는 이게 좀 용이하지 않을까. 땅값이 일단 좀 싸니까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것도 생각 외로 굉장히 비싸군요. 네. 뭐 하나 안 되네. 그죠? 내 집 마련 어렵네. 역시. 슬프다. 네. 어른들이 다 그러잖아요. 제가 어른들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부모님들이 보통 보면 일단 결혼을 해서 집을 빚을 내서 집을 일단 뭐 전세 이런 걸로 전전하다가 집 빚을 얹어서 집을 하나 이제 뭐 40대 정도 되면 집을 하나 사서 평생을 그 빚 갚는데 계속 월급 나올 때마다 빚 갚는데 그냥 계속해서 들어가잖아요.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막 노후 다 될 쯤에나 빚 겨우 다 갚고 그죠? 뭐 이렇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서민들 살림살이가 좀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그쵸? 우리 호우매님 말씀대로 집값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집이 곧 자산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이런 그 집에 대한 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죠? 이런 게 좀 바뀌어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네요. 참 어쨌건 약간 부동산 방송처럼
변하긴 했는데요. 제가 의도했던 바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빚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상황. 서울시 빚이 지금 3배, 그러니까 5년 동안 3배가 늘어난 상황인데 여기다가 더해 지금 주택 이 전세 대란 역시 점점 가중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방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 경기권에 살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의 특히 돈 없는 서민들의 삶이 한결 더 팍팍해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